지난번 영상에서 선수를 싸게 영입해서 아주 비싸게 팔아버리는 남는 장사를 봤다면 그 반대도 한번 봐야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잔뜩 기대를 품고 비싸게 사왔는데 별다른 활약을 못해주면서 다른 팀에 싸게 넘겨야만 했던 선수들 9명을 준비해봤습니다. 2014년 맨체스터 시티로 4,500만 유로, 620억가량이 합류했는데 맨시티 소속으로 79경기만을 소화하고 팀을 떠난 선수, 심지어 620억의 선수를 공짜로 보내야 했던 경우가 있었죠. 그 주인공은 바로 프랑스의 센터백 엘리아킴 망갈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포르투갈의 FC 포르투에서 커리어를 보낸 선수로, 이 망갈라는 센터백으로는 압도적인 피지컬, 어떤 공격수라고 해도 힘과 스피드로 찍어 눌러줄 수 있는 뛰어난 피지컬을 과시했던 수비수였죠. 그리고 그 피지컬이라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맨시티는 당시 23살의 이 어린 선수에게 620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포르투에서 총 95경기에 출전했던 망갈라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맨시티에선 총 79경기에 출전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죠. 사실 나온다면 뛰어난 피지컬을 보여준 선수긴 한데, 망갈라의 문제점은 역시 부상이 너무 잦았다는 점. 망갈라는 시티에서 무릎, 햄스트링까지 부상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부상만 문제였던 건 아니었던 것이 뛰어난 피지컬에 비해 아쉬운 뇌지컬을 보여주면서 새롭게 합류했던 감독에게서도 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망갈라는 620억의 맨시티에 합류했으나 임대를 전전하다가 결국 2019년 발렌시아로 이적료 없이 프리로 떠나게 되고, 시티는 투자한 금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됐죠. 14-15, 15-16 두 시즌 동안 스페인 발렌시아의 수비를 아주 듬직하게 지켜낸, 발렌시아에서 두 시즌 통산 81경기에 출전하면서 팀의 핵심 수비수로 성장한 선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선수는 발렌시아에서 맹활약을 기반으로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에 합류, 2016년 4,1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520억가량의 큰 금액에 이적하게 됩니다. 바로 아스날에서 총 4시즌 동안 뛰게 되는 센터백 슈코드란 무스타피였죠. 발표하는 그 친구. 2016년 아스날에 합류해 4시즌을 뛰면서 총 151경기를 소화, 분명 좋은 모습을 보인 적도 있긴 했고, 이 정도 출장 수면 꽤나 많은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이적료의 값어치를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무스타피로 인해 패배했던 경기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경기를 뛰었던 것이 재앙이었던 시기가 있었죠. 무스타피는 잦은 실수와 기복 있는 플레이, 자신의 잘못을 동료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탓 전문이라는 별명마저 갖게 됐고, 결국 2020년 아스날은 520억가량 영입한 선수를 이적료 없이 공짜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번 24-25 시즌 이적 시장에서 꽤나 놀라웠던 이적 중에는 한때 1,000억이 넘는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탈리아의 윙어 페데리코 키에사가 고작 1,200만 유로, 180억가량의 리버풀로 이적한 일을 뽑을 수 있겠죠. 피오렌티나 유스에서 성장해 1군으로 데뷔, 피오렌티나 소속으로 통산 153경기 34골을 기록하면서 키에사는 이탈리아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으로 성장한 선수였죠. 심지어 키에사는 클럽뿐 아니라 이탈리아 국가대표로도 2018년부터 선발돼 유로 2020 이탈리아 우승의 핵심 멤버로 활약한 바 있었죠. 워낙 유망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피오렌티나 시절 많은 이적설을 뿌리던 선수기도 했는데, 같은 이탈리아 리그의 강호였던 유벤투스가 관심을 보이면서 결국 키에사는 19-20 시즌 도중 유벤투스행을 확정, 2년 동안 임대료 1,000만 유로에 완전 이적에 4,500만 유로, 임대료 포함 이적료로 730억가량의 금액에 유벤투스로 이적하게 되죠. 키에사는 세리에 적응이 이미 완료된 선수. 실제로 키에사는 20-21 시즌 유벤투스 첫 시즌부터 43경기 14골을 기록하면서 세리에 올해의 팀에 선정되는 활약을 보여줬고, 향후 10년은 이탈리아를 책임져줄 선수로 보였는데 그놈의 부상이 문제였죠. 키에사는 21-22 시즌을 마감하게 했던 십자인대 부상을 포함 유벤투스에 소속된 동안 부상을 당하지 않은 시즌이 없었고, 부상으로 스피드가 저하되자 최전방으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계속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 티아고 모타 감독의 유벤투스에선 중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리버풀로 이적하게 됩니다. 730억가량에 영입해서 180억에 판매. 받았던 기대들을 생각하면 유벤투스에게도 키에사에게도 너무 아쉬운 상황이라고도 생각되네요. 비싸게 영입해왔는데 별로 뛰지도 못하고 싸게 팔린다. 쉽게 말하면 그냥 먹튀라는 소린데, 지금으로부터 20년도 훨씬 전이었던 2001년 이 영상 주제에 어울릴 만한 선수가 있었죠.
바로 이탈리아의 라치오에 합류했던 미드필더 가이즈카 멘디에타입니다. 스페인의 발렌시아에서 총 9시즌, 당시에만 해도 이 강팀들의 버금가는 강호가 발렌시아였고, 멘디에타는 발렌시아가 9900, 0001 2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만들 당시 UEFA 베스트 미드필더에 2시즌 모두 선정됐던 선수였죠. 그리고 멘디에타는 2001년 발렌시아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이때만 해도 세리에 우승까지 기록해본 이탈리아의 강자였던 라치오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멘디에타의 이적료는 4,800만 유로, 지난 23-24 시즌 첼시로 이적한 콜 파머의 이적료가 4,700만 유로 가량이었는데, 멘디에타는 무려 20년도 전에 그보다 많은 금액으로 라치오에 합류하게 되죠. 하지만 막대한 금액의 라치오로 떠난 멘디에타의 최종 기록은 31경기 출전이 전부. 멘디에타는 세리에 적응에 애를 먹으면서 라치오에서 딱 한 시즌만 뛰고 바르셀로나 임대를 선택하게 되고, 결국 2004년 라치오 생활을 정리할 당시에는 이적료 없이 프리미어리그의 미들스브러로 떠나게 됩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비싼 이적이었지만 공짜로 방출. 멘디에타는 올타임 먹튀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선수가 됐죠. 그 지난 영상에서 리옹이 싸게 영입한 다음에 토트넘에 비싸게 팔아가지고 선정했던 이 선수, 토트넘 팬들한텐 미안하지만 이 영상에서도 또 나와야 하죠. 2017년 프랑스의 리옹으로 합류. 리옹에서 2시즌 동안 96경기에 출전한 은돔벨레는 프랑스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으로 성장이 되는데, 그 성장을 기반으로 은돔벨레는 2019년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으로 이적. 당시 토트넘의 클럽 레코드를 깨는 기록이었던 900억에 토트넘에 합류하게 되죠. 물론 많은 금액으로 영입을 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투자한 금액이 전혀 아깝지 않겠지만, 그랬으면 이 영상이 나올 일도 없었겠죠. 은돔벨레는 토트넘에서 2시즌 동안 총 91경기에 출전. 경기 숫자로 따지면 적은 경기를 소화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한 금액 대비 만족스러운 활약은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고, 팀에도 정착하지 못하더니 22-23 시즌 나폴리 임대, 23-24 시즌엔 갈라타사라이 임대로 쫓겨났고, 결국 900억이란 큰 금액을 썼음에도 이번 24-25 시즌 프랑스 리그로 리턴, 자유계약으로 이적하면서 이적료를 회수하지도 못하고 은돔벨레는 팀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8-19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여러 이슈들이 있었지만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라는 거함을 물리치고 챔스 4강이라는 성적을 만들어낸 아약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었죠. 그리고 아약스의 그 맹활약의 주축이었던 선수들은 차례차례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이적을 선택하게 되고, 2020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 중심 중 한 명이었던 도니 판더베이크를 영입하게 되죠. 기사들에 따르면 판더베이크는 맨유로 4천만 유로, 당시 환율로 550억가량에 이적하면서 빅클럽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이들 아시다시피 판더베이크의 영입은 맨유에게 아주 쓰라린 실패로 남게 되죠. 판더베이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시즌 동안 맨유에 속해 있었지만, 맨유 소속으로는 고작 62경기 출장이 전부. 첫 시즌이었던 20-21 시즌 리그 19경기를 포함 시즌 36경기로 꽤나 많은 경기를 소화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대부분이 로테이션 멤버로 출전한 것. 아약스 시절에 주로 뛰었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맨유에선 확고한 주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전으로 자리 잡기가 힘들었고, 3선으로 활용하기엔 수비력에 아쉬움을 보이면서 판더베이크는 맨유에서 많은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되죠. 결국 판더베이크는 맨유 선수라기보다는 매 시즌 임대를 떠나야 하는 선수로 전락했고, 아약스 시절 은사였던 테나 감독이 맨유에 부임한 22-23 시즌은 무릎 부상으로 6개월 결장, 550억가량에 영입되면서 기대를 받았던 재능이었지만, 판더베이크는 맨유에서 62경기 2골이란 참담한 성적만을 남겼고, 이번 2024년 지로나로 이적, 550억이었던 선수는 7억이라는 초라한 몸값에 팀을 떠나야 했죠. 2019년 레알 마드리드는 30대 초반을 넘기고 있던 카림 벤제마의 대체자를 슬슬 구해야 했고, 그 목표가 됐던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이 선수, 분데스리가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떠오르고 있던 유망주 루카 요비치였죠. 요비치는 2017년 프랑크푸르트에 합류해서 17-18 시즌 27경기 9골, 리그를 폭격했다고 할 순 없지만 그 다음 18-19 시즌에 48경기에서 27골을 기록, 특히 유로파 리그에서 14경기 10골이라는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22살의 이 어리고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공격수를 노렸던 것이 레알 마드리드였고, 마드리드는 이 요비치를 2019년 6,3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830억가량에 영입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 과한 지출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었는데, 그 불안감은 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비치는 벤제마의 로테이션 자원으로 마드리드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적 첫 시즌 27경기에서 단 2골, 거기에 부상까지 겹치면서 마드리드의 기대감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고 단 한 시즌 만에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임대를 떠나야 했죠. 최종적으로 요비치는 마드리드 통산 51경기 3골. 2022년 마드리드는 계약 기간이 남았던 상황이었지만 요비치의 급여를 아끼기 위해 요비치를 자유계약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결국 800억이 넘는 금액에 영입했는데 51경기만을 뛰고 자유계약으로 이적. 별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요비치는 마드리드를 떠나게 됐죠. 앞서 망갈라도 그렇고 은돈벨레도 그렇고 프랑스 출신 유망주에게 크게 당했던 또 다른 클럽이 있죠. 이번엔 프리미어리그의 첼시. 14-15 시즌부터 16-17 시즌까지 프랑스의 AS 모나코에서 3시즌 동안 92경기를 소화.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였지만 뛰어난 피지컬을 기반으로 중원에서 강한 수비력을 보여줬던 미드필더가 있었죠. 장래가 얼마나 촉망했는지 새로운 야야뚜레가 될 수 있다고 할 정도의 재능에 프랑스 대표팀 감독 디디에 데샹은 완벽한 미드필더라고 평가를 했던 선수 TMU의 바카요코를 8번째로 선정했습니다. 바카요코는 특히 16-17 시즌 AS 모나코의 리그 우승 주축 멤버로 활약하더니 이 16-17 시즌 챔피언스 리그 올해의 스쿼드에도 선정,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주로 평가받으면서 2017년 첼시에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바카요코의 이적료는 당시 첼시의 구단 역대 2위에 해당했던 약 600억. 이건 여담이지만 당시 역대 1위였던 선수는 이분인데 그래도 이분은 챔스 우승에 기여라도 했으니. 그런데 첼시의 클럽 레코드 2위로 영입된 바카요코의 첼시 생활은 본인에게나 팬들에게나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순간으로 남게 되죠. 600억의 첼시에 합류한 바카요코가 첼시에서 남긴 기록은 17-18 시즌 총 43경기에 출전했던 것이 전부. 바카요코가 첼시의 기대를 저버리는 데는 딱 한 시즌이면 충분했는데 프랑스 리그에 사기를 당한 건지 바카요코는 프리미어 리그에선 실수 덩어리였고 첼시에서 딱 한 시즌을 보내고 그 후론 쭉 임대 생활에 전전하게 됩니다. 물론 임대를 보내면 임대료나 계약에 따라 주급을 받아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임대로 쓰려고 영입한 선수가 아니었으니 결국 바카요코는 첼시에서 17-18 시즌 딱 한 시즌만 뛰고 남은 계약 기간 모두를 임대로 보냈고 지난 2023년 자유계약으로 프랑스 리그로 리턴. 첼시의 600억 투자는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난번 싸게 영입해서 비싸게 팔았던 선수 영상의 선정에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선수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 영상에 선정하기에 더 맛있는 선수 필리페 쿠티뉴를 마지막으로 선정했습니다. 2013년 인터밀란에 떠나 리버풀로 합류했던 이 브라질 출신의 테크니셜은 리버풀에서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보여주게 되죠. 쿠티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총 5시즌 동안 뛰면서 리버풀 통산 201경기 54골 43도움, 일명 쿠티뉴 존이라고도 불렸던 뛰어난 킥력과 수비를 허무는 패싱, 동료와 함께하는 연계까지 쿠티뉴는 리버풀에서 뛰는 동안 팀의 에이스 역할을 수행해줬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쿠티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던 바르셀로나가 2018년 쿠티뉴의 영입을 진행. 무려 1억 3천만 유로, 당시 환율로 1,600억에 달하는 초거액을 지불하면서 쿠티뉴를 품에 안게 됩니다. 거기에 옵션 포함하면 2천억. 물론 당시 쿠티뉴의 퍼포먼스가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이적이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망할 줄은 바르셀로나도 몰랐겠죠. 쿠티뉴의 바르셀로나 통산 기록은 106경기 26골 14도움. 물론 이적 첫 시즌은 꽤나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다음 18-19 시즌엔 54경기에 출전해서 11골 5도움, 몸값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남기게 되죠. 거기에 그 후에도 자리를 못 잡고 임대 생활에다가 부상까지. 바르셀로나는 1,600억이란 엄청난 지출을 감수했음에도 쿠티뉴의 영입은 제대로 폭망. 결국 쿠티뉴는 2022년 아스톤빌라로 완전 이적할 당시에는 2천만 유로, 1,600억의 선수가 260억이 되는 놀라운 마술을 보여주게 됐죠. 자, 지금까지 살 때는 아주 비싸게 샀지만 팔 때는 아주 싸게 혹은 공짜로 넘겨져 버린 선수들 9명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